우리 문법 크게 2개 정리했었습니다. 난이도는 좀 어떠셨습니까? 할만하셨어요? 사실 뭐가 시험 문제 나올지 너무 뻔한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좀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었죠. 첫 번째는 우리 화법 파트인데 정말 화법에도 큰 범위가 있어요. 큰 범위가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좁은 범위를 공부한 거기 때문에 어림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직접 화법을 간접으로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죠. 간접 화법을 직접으로 이렇게 서로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중학생이기에 이렇게 화법 문제를 이렇게 서로 변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서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게 사실 보는 게 더 포인트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핵심 포인트 내신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역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옴표 속에 이제 직접적으로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직접 화법이라 그랬었고 간접 화법은 전달자의 입장에서 전달을 해서 이렇게 따옴표를 없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간접 화법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요 안에 따옴표 안에 요 들어가져 있는 요 문장은 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평서문이 될 수도 있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일 수도 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수도 있고 명령문일 수도 있고 제안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저기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였었냐면 요 평서문만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들어오게 되고 보통 이제 said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 속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들에게 평서문을 준다는 말이지. said가 주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said를 적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said to를 적었습니다. said to를 적고 to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적어줬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어주시면 안 되고 우리 told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서 이렇게 적더라. 그것도 하나 유의를 하셨어야 됐던 거지. 그치? 자,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요. 요 따옴표 대신에 누굴 적어주면 된다 그랬냐면 접속사 that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적어주게 되고 그리고 뒤에 주동 형태를 적어주게 되는 거였지. 자, 그런데 이제 주동 적어주실 때 유의를 하셨어야 됐죠? 이 주어를 잘 봐야 돼. 주어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 혹시 요 앞에 주어랑 똑같은 것은 아닌지. 이 주어를 조금 유의해서 봐두자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He said 만약에 I 그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너무 멋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he said I라고 하는 거였지만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꿔줄 때는 he said that he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 그거 유의하자 그랬었고 그 다음 동사는 우리 시제 유의하자 그랬었습니다. 시제. 앞에 여기 said에 맞춰가지고 적어주자. 그런데 또 이렇게 친구들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제를 맞춰주는 게 맞는데 얘들아 무조건 시제 일치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거 있죠. 이게 있잖아 얘들아. 쌤이 계속 우리 3학년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 3학년 2학기거든요. 중등 문법은 한 번씩 끝냈어야 됐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내가 중등 문법을 한 권 정도는 이제 마무리를 다 했나? 쌤이 한 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1부터 중3까지 그 한 권을 말하는 거야. 전체적인 내가 과정을 다 이해를 했나? 거기서 분명히 시제 일치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있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는요. 앞에 현재가 들어오면 모든 시제 쓸 수 있고 과거가 들어오면 과거나 대과거를 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필요 없이 무조건 현재를 써야 되고 무조건 과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현재를 써야 되는 경우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던가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하던가 규칙적인 every가 들어가는 이런 표현들을 무조건 뭐가 됐건 현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said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를 과거로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전달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하던가